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의제왕 전횡묘지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한나라가 건국되던 그 초기, 진나라가 망하고 그 한나라가 세워지는 건국 초기 이 얘기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얘기의 배경은 말하자면은 그 소설 초한지가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이전에 제나라는, 제나라가 이제 산동반도에 있었죠. 제나라는 춘추 5패 전국 칠웅 하는 아주 큰 열강이었어요.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특히 제나라는 그 채씨라는 성씨가 시작된 것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배경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물론 채씨라는 성씨하고 관련이 있는 제나라는 옛날 제나라, 그러니까 강태공의 후손이라고 강제라는 그 강씨가 왕으로 있는 제나라였고, 지금 그 전횡이 나오는 이 제나라는 그 후기에 있던 전씨가 왕으로 있던 제나라니까 그 왕조의 성씨는 약간 다른데, 일단 그 제나라는 열국 중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였고, 진시황하고 싸울 때도 가장 끝까지 남아서 버티다가 진시황에 의해서 맨 마지막에 망했어요, 제나라가. 근데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15년 뒤에 진시황이 죽고 또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다시 천하가 어지러워졌는데, 그때 제나라도 당연히 그 열강이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가지고 일어서서 또 막 전쟁에 이제 임하게 됐죠. 아주 큰 기득권을 가지고 제나라, 초나라 이 두 나라가 나타나게 됐죠. 그런데 제나라 저 변방 끄트머리 쪽에 있던 그 시골에 풍패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풍패 출신 유방이 결국은 모든 지역을 다 제압하고 천하를 통일해서 한나라가 건국되었죠. 그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나라 개국 공신으로 태국망 여상이라는 사람이 있다. 태국망은 주나라 왕실의 조상인 태공 때부터 바라던 사람이라는 뜻이다. 여상의 본래 성이 강씨였으나 조상이 한나라 때 여당의 제후로 책봉되어 여씨가 되었다. 태국망의 본래 성이 강씨이기 때문에 흔히 강태공이라고 부른다. 태국망은 동쪽 바닷가에서 태어났는데 중국인들은 그곳이 산동성 일조시라고 말한다. 태국망은 주나라 무왕을 도와서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한 공으로 주나라 무왕으로부터 동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황하에 이르며 남쪽으로는 묵릉, 북쪽으로는 무채에 이르는 넓은 땅을 받아서 제나라를 세워 시조가 되었다. 태국망의 아들 전공급이 태국망에 이어 왕이 되었다. 전공의 장남 계가 왕위를 동생 득에게 양보하고 황하부곤으로 은거하였는데 마을 이름이 최읍이다. 계 후손이 마을 이름을 따서 성을 최씨라고 했다. 계는 최씨의 득성조로서 계자라고 불렸다. 최씨는 제나라의 귀족으로 북방 호족의 우두머리라고 불렸다. 당나라 때 청하 최씨는 재상만 28명을 배출한 이른바 사회대성이다. 대개 한국 성씨는 중국에 유학을 간 유학생이 유명한 중국 성씨에 투탁하여 만들어졌는데, 경남 하동군 화계면 운수리 쌍계사 대웅전 앞에 있는 국보 제47호 진감선사대 공탑비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선사의 법표는 해소요. 속세에서 성씨는 최씨이다. 그 선조는 한나라에서 높은 벼슬에 오른 사람으로
수나라가 고구려를 정벌할 때 임액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뜻을 굽혀 투항하여 고구려 백성이 된 사람도 있었다. 당나라가 우리나라를 4개군으로 나눌 때에 지금의 전주 금마 사람이 되었다. 비문은 경주 최씨 시조 최치원이 지었다. 중국 최씨들은 산동성 빈조시 외교진 최팔촌이 최읍의 이터라고 하면서 중화 최씨 역사문화원을 지어서 성역화하고 있다. 중화 최씨 역사문화원에는 태국망, 전공, 계자, 세 사람과 함께 청하 최씨와 박능 최씨의 시조가 함께 배향되어 있는데 제나라 수도 임치에서 서서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임치는 현재 산동성 치박시로 태국망에 사당이 있고 옷과 모자를 묻은 의관총 뒤로 강씨, 여씨, 정씨, 최씨, 노씨 등 후손이라고 전해오는 8개 성씨 조상이 비석이 세워져 있으며 해마다 태국망의 생일이라는 양력 9월 12일에 전 세계에서 3천여 명이 참석하여 성대한 제사를 모시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300여 명 정도가 참석한다. 중국 최씨들은 해마다 중화 최씨 역사문화원에서 청명절과 태국망 생일 2차례 제사를 모시는데 전 세계에서 최씨 수백 명이 참사한다고 한다. 태국망 생일에는 오전에 치박에서 모시는 강태공 제사에 참사하고 오후에 중화 최씨 역사문화원으로 옮겨와서 최씨들끼리 제사를 모신다. 사실 강태공은 기원전 12세기에 살았던 전설상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태공망의 성이 강씨이기 때문에 강태공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때의 제나라를 강제라 이렇게 역사에서는 불러요. 근데 어떻게 강씨, 여씨, 정씨, 최씨, 노씨가 다 태공망 후손이었어요. 강씨가 태공망 후손이라는 얘기는 그 나라가 제나라가 강제니까 그렇다니까 그 가장 좀 정통성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태공망의 조상이 여나라의 제후가 됐기 때문에 성이 여씨라 그래요. 그러면 강씨든지 여씨든지 둘 중 하나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태공망의 아들이 정공이라. 그래서 정씨도 또 지가 태공망의 후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씨의 아들이 쭉 후손이 이어서 제나라의 왕이 됐으면은 그게 강제가 아니고 정제라야겠죠. 지금 제가 발음이 좀 틀린데 원래 정해야 되는 건데 뭐 발음이 다 정부하는데요. 나라 정자 정씨가 아니고 고문의 정자 정씨니까 최씨는 뭐 왕은 안 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근데 노씨는 어떻게 그랬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비석에 보면은 노씨는 노태우가 그 비석을 세웠더라고요. 노태우가. 어쨌거나 뭐 2대 정공 후손이 정씨면은 강제가 아니라 정제라야겠죠. 뭔가 잘못된 얘기죠. 그런 전설에다가 자기들이 가문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유각의 역사를 만들려고 지어낸 얘기에 불과한 겁니다. 중국에는 현재 약 한 350만 명 최씨가 살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중국 최씨를 크게 둘로 나눠서 청하 최씨 계열과 박능 최씨 계열로 나누어져. 근데 청하나 박능이나 내나 거기인데 청하는 지금 산동성이 아니고 하북성 청하현이라고 있어요. 박능도 내나 거기고. 근데 중국 최씨는 고대에 이른바 사해대성이라 해서 가장 큰 4개 군망에 들어가는
가장 그 화려한 성씨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인구 기준으로 한 60위권 들어간다 그래요. 350만이니까 별로 많은 인구가 아니죠. 중국의 바이두를 검색해 보면은 최 씨를 북방 호족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실 그 당나라 이전까지는 그만한 그 권위를 가진 성씨였어요. 아까 앞에 그 정명론을 이야기할 때 제나라 본신 최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최저. 근데 최저가 아주 그 대단한 사람이라 해갖고 지금 최씨 역사문화원에 가면은 최저에 대한 그 기록을 이렇게 회랑에다가 적어서 남겨놨어요. 현재 중국 최씨로서 가장 저명인 사람은 아마 주미 대사를 지낸 추이티엔카이, 그러니까 이제 최천계, 아마 이 사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던데. 전주 최씨 중국 기원설은 전주 최씨 상고사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초시대 중국에는 5 강대국이 있었으니 이른바 춘초패이다. 산동반도의 제나라, 황하 북쪽의 집나라, 양자강 하구의 오나라, 항주만 부근의 월나라, 그리고 양자강 남쪽의 초나라가 그것이다. 전국시대에는 7개의 강대국이 있었으니 이른바 전국지릉이다. 북경 부근의 연나라, 북쪽 편방의 조나라, 산동반도의 제나라, 황하 북쪽의 위나라, 함곡관 서쪽의 진나라, 황하 남쪽의 한나라, 양자강 남쪽의 초나라가 그것이다. 수많은 열국이 흥망성쇠를 반복하였으나 오직 제나라와 초나라만이 춘초패와 전국지릉으로 계속하여 번영을 이어갔다. 한편 한나라 고조 유방은 제나라의 변방 풍패라는 시골 출신인데 골목대장 행세를 하다가 무리를 모아 제후들을 제압하고 천하를 통일하여 한나라 시조가 되었다. 제나라 왕실은 태공망 후손으로서 성씨가 강씨라 하여 강제라고 부른다. 강제는 기원전 379년에 32대 강공을 마지막으로 멸망하였다. 기원전 386년에 전화가 제나라 왕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제나라 왕실의 성씨가 전씨므로 전제라고 부른다. 전제는 진시황에 의해 멸망하였다. 대개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전주를 풍패라 그렇게 말해요. 글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남문, 전주 성의 남문을 풍남문, 서문을 폐서문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뭐 폐서문은 없어진 것 같는데 풍남문은 지금 남아있죠. 뭐 보물몇호 그렇죠. 그게 이제 조선 전기까지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조선 후기에 와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왜 그게 그래 됐느냐? 조선 왕실의 성씨가 전주이시니까 전주를 조선 왕실의 고향이라 해가지고 한고조 유방의 고향 풍패라가 빗댄 거죠. 한고조 유방은 풍패 시골 출신이고 제나라 왕 전행은 춘추 원패 전국 칠흥으로 불리는 이른바 그 패권 국가의 왕족 출신이잖아요. 지금으로 놓고 보자면 전행은 재벌그룹 오너예요. 유방은 스타트업의 CEO예요. 근데 이 스타트업이 커가지고 유니콘이 돼가지고 결국은 재벌을 삼킨 거죠. 그러니까 의제왕 전행묘지는 그런 상황에서 전행이 취한 자세, 그리고 전행을 따르는 충의지사들의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의리가 무엇인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